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글쎄, 이것도 푸른색이었나? 그래서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뵙기로 했고 무조건 정치 출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어제부터 유력 야권 후보로 변신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아침 일찌감치 한 언론사의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인물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 전화 좀 받으세요. 연락 많이 드렸는데. 주세요. 오늘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기자들이 많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직접 소통을 한다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도훈 의원님. 네네. 이 순서대로 오늘 하나씩 만나볼 텐데 특히 오늘 오전 일찌감치 한 언론사 행사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와 마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거는 공적, 사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야권 전체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을 이끌면서 30대 영선을 내세워서 지금 뭐 세대 교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로서 또 당대표로서 굉장히 인기도 높은 상황인데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입당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신경전도 있을 텐데 10번 통화하고 10번 문자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한 번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게 훨씬 소통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이 말문을 텄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양측 간의 소통은 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두 사람 만나는 자리에 또 이제 안철수 대표도 같이 자리했는데 세 분이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혼자 있고 윤석열 안철수가 조합이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그 총장이 혼자 있고 이준석 안철수가 조합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가지 그 야권은 물론이고 대선 전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재미있는 조합이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예. 저 원탁에 모인 세 사람, 이준석,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 한 테이블 원탁에 있는 사람이 원팀에 돼야 된다. 그런데 또 원칙론도 강조하고 참 의미심장한 그 장면이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세 명의 사진 한 컷이 향후에 있을 내년 대선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를 이제 가늠케 하는 그런 장면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저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 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합당에 좀 더 속도감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이준석 총장과는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조만간 한번 기회를 봐서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국민의힘을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윤석열 총장의 입당도 순조롭게 관리가 돼서 대선 경선에 그야말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훌륭한 후보가 한 명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준석 당대표의 가장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첫 세 명이 이렇게 대면한 저 사진 한 컷이 향후에 있을 대선의 야권의 대선 진영이 어떻게 그려질지 그 그림의 아마 첫 장면으로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소식은 저희가 맛만 봤는데요. 국민의힘 얘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실상 공식 일정은 국회였습니다.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카메라 10여 대가 따라붙을 정도로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소통관에 와서 보니까 한국 정치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푸른색이었나? 그래서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전직 검찰총장 신분에서 정치인이 돼서 국회를 찾은 거기 때문에 정 의원님, 그런데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윤 전 총장이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정치인으로서 뭔가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드디어 잘했다고 정말 여태까지 만약에 80점을 줬으면 오늘은 90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소통관의 그 기자들을 제일 처음 찾아갔잖아요. 그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행보이면서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건 결국은 기자들, 언론인들과 먼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언론인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잘했고 그 기자들 한 분 한 분 다 이거 지금 주먹 인사하는 그 장면도 이거 굉장히 겸손함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장면을 보니까 어제 그 출마 선언문을 했을 때보다 확실히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조언을 하자면 고개 흔드시는 거 그거 조금 조금 그거는 애써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긴장하면 할수록 그게 더 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하면 충분히 고쳐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자들은 항상 그 직접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답변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답변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그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지금 저한테 이러십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사이다 같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제 답변들을 조만간 좀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채널의 정치부 기자들과도 주먹 인사하는 화면도 잠깐 지나갔어요. 이도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소통관, 국회 기자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각 언론사에 그 보도국장도 있고 편집국장도 있고 뭐 정치부장 다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취재하고 기사 쓰는 거는 현장 기자들이에요. 소통관에 있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기사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최근에 아까 화면에서 본 대로 여러 번 메시지 남겼는데도 통화가 안 돼요 하는 것처럼 소통이 안 돼서 사실 기자들이 불만이 많았고 그게 최근에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온 하나의 요인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정치냐 간봉이 정치냐 뭐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소통을 시작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회부 기자를 상대했습니다. 사회부 기자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쓰는 게 사회부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쓰는 사람이 정치부 기자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윤 전 총장이 아직 거기에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자기는 1, 2, 3까지만 얘기했는데 왜 4, 5, 6이 나오냐고 화를 낸다고 하는데 이건 사회부 기자를 상대할 때 하는 거고 정치부 기자 할 때는 1, 2, 3을 얘기하면 10을 넘어서 20까지 나온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문을 보는 게 낫습니다. 정치부 기자이신 이도훈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좀 풀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김종욱 교수님, 오늘 분위기가 다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앞서 취재진이 질문을 할 때 가족 관련 질문을 했고 부인 인터뷰라든지 혹은 이동훈 전 대변인 얘기라든지 이런 민감한 질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윤 전 총장이 즉답을 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3개월 이전만 하더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이다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좋아했었는데 3개월 내내 제가 볼 때 고구마 먹는 듯이 답답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본인이 좀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적인 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보자. 아니면 경청을 하겠다. 아니면 추후 천천히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얹혀있는 고구마가 내려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저는 여의도 화법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아웃사이더 정치, 그다음에 사이다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국감장에 윤석열,
그다음에 기본소득의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만 30%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에 있었고 사이다 같은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기성정치와 다른 정치, 새로운 정치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국민들 생각이 꽤 좋아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은 버리지 않되 그 핵심이 뭐냐면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의 답답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기 명확한 발언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대한 얘기, 본인이 해왔던 과거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잘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왜 당신이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그럼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직까지 답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는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왜? 그 다음에 답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사이다가 아니었네? 고구마였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에 맞게 좀 멋있게 좀 임팩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 지금 자막에도 무슨 말씀인지 챙겨보겠다. 이제 부인 인터뷰 논란 얘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윤 전 총장이 공격적으로 해명을 즉각적으로 미리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의혹들 속에서 이제 또 검증이라는 아주 호된 시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야권의 제일 주자로서는 그런 그 검증들을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첫 스타트를 끄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해서 전공법으로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래서 전 국회 소통관에서 나타났던 저 모습을 보면서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증문즉답 기자회견 하고 오늘 첫 행보인데 어제 증문즉답에서는 이제 일부에서는 그 정도면 또 첫 스타트 치고는 괜찮았다는 후한 평가도 있지만 조금 좀 빈약하지 않았냐는 또 박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야권의 제일주자로서 저 정도 스타트를 했다고 한다면 일단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기자들과 소통의 본격적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주저하지 말고 그때그때 아주 공세적으로 할 때는 공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속 시원한 이야기 할 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뭉클한 게 뭐냐면 더 많은 지지층들을 고려하다 보면 말이 꼬이거나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것은 어쨌든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야권 지지층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도층도 고려해야 되고 탈진보까지 고려하면 복잡한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답변이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언 하나 드린다면 어제 기자회견 오늘도 그렇다면 이제는 제1야당 그리고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중도 보수층의 유권자만 바라보고 일단 사이다 같은 발언을 먼저 시작해라. 그리고 나서 탈진보나 중도층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너무 많은 유권자와 지지층들 고려하고 하면 제가 볼 때 말이 좀 꼬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중한 건 답이 아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근데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중도층, 보수층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상이 500년간 논산에서 살았고 부친께서 공부 등을 이유로 공주로 옮겼다. 좀 은근슬쩍 충천 대망론을 언급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은근슬쩍이 아니라 아까 소통관 방문했을 때 충청 지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 고향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조상 500년 논산에서 살았다는 거는 예전에 조선시대 이제 사색 당파, 동인 서인 남인 묵인 노론 소론할 때 노론과 소론의 창시자가 다 충청도 출신인데 그중에서도 소론을 창시한 명지의 윤증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논산에 명제 고택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윤 전 총장이 얘기한 건데 왜 강조하느냐? 한국의 대통령 선거나 선거라는 거는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역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동안 보수가 영남, 진보가 호남을 차지하고 가운데 충청을 다투는 싸움인데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보수의 후보가 된다면 영남을 확보하고 호남에서도 지금 20%가 넘는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충청을 우세하게 가져간다면 굉장히 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 기반 차원에서 충청과의 연고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충남, 충청도 얘기까지 오늘 윤 전 총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의 첫 행보는 오늘 윤 전 총장 이랬고요. 그러면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내 정치 철학은 국민의힘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첫 대면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입당에 관한 얘기는 오늘 자리에서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을까요? 아니,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가까운 시일 내에 뵙기로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못됐습니다. 입당 관련해서도 어떤 공식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처음으로 대면하고 악수한 것 같아요.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담은 없으십니까? 무조건 정시 출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모 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택시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저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마주한 두 사람인데요. 정미경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정시 출발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긴 했으나 어쨌든 두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이거에 좀 의미를 좀 더 둬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저희 지도부 포함해가지고요. 대외협력위원장을 권영세 의원으로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만나거나 아니면 최재형 감사원장, 그 다음에 더 넓게는 김동연 전 부총리,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여러 이제 잠룡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대표가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대외협력위원장을 통해서 만나겠다라는 지금 취지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 11월 초에 후보자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경선 버스는 무조건 정시 출발한다.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계속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이 제3지대에서 너무 오래 있는 건 결국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이 당의 조직력과 많은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면서 본인 지지율을 높여가는 그런 작전을 써야지 너무 밖에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면서 너무 밖에 오래 있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마음속으로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시 출발하니까 빨리 들어오셔라. 그러니까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달리 생각을 해가지고 밖에서 더 외연 확장을 많이 하고 들어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점심에 권선동 의원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랑 그다음에 의견 언제 들어오실 거냐. 핵심은 입당의 이제 시기인데 입당하는 건 100% 확실하다. 근데 타이밍의 문제인데 좀 더 외연 확장을 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윤 전 총장이. 윤 전 총장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 권선동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빨리 당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밖에 계시는 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 막 밀당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